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은 중단원 마무리로 기본 문제, 표준 문제, 발전 문제의 내용입니다. 교과서 179쪽에서 181쪽의 내용입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1번,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다 같이 집합이라고 한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그 안에 네모를 메꿔주세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다같이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낸다. 집합의 A, B에 대해서 A도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면 A와 B는 서로 같다. 자, 부분집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A는 B의 부분집합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서로 같을 때에는 A와 B는 같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가 B의 부분집합이지만 같지는 않을 때 우리는 찐 그랬죠.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질문.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A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 n개라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에서 빼기 1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에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있죠. 합집합일 때 합집합의 기호로 나타내는 것과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특히 합집합, 교집합일 때 요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뭔지를 구별해 줘야 되겠죠. A와 B 합집합은 X바 X는 A의 원소,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합집합이니까 뭐라고 들어가요? 또는 그렇지. 교집합일 때는 그리고 라고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A와 B의 교집합이, 자, 이게 서로소다라고 할 땐 언제?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즉 A와 B가 이렇게 겹치는 게 없어요. 이러면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집합이란 전체 집합 U의 원소이지만 A의 원소가 아닌 거죠. 기호로 A 여집합 C자를 써주시면 되고요. A의 원소이나 B의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 A에 대한 B의 차집합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다음, 자, 드모르간 법칙이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겁니다. 드모르간 법칙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가로를 푸는데 여집합은 반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면 된다. 그래서 꼭 반대. 따라서 A에 대해서 가로 이렇게 되니까 A가 아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일 때는 교집합, B에 대해서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는 A의 여집합, 그 다음, 그렇지, 합집합, B의 여집합.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드모르간 법칙. 여기서 가로를 푸는 걸로도 오지만 이쪽으로 가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개 다 드모르간 법칙이다. 자, 유한집합에 대하여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정말 자다가 딱 일어나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럼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NA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NB에서 두 개 겹친 거 한 번 빼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벤다이어그램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A와 B에 대해서 A의 원소에다가 더하기 B의 원소를 했더니 여기 가운데가 두 번 더해진 거지. 그러니까 걔를 한번 빼준다는 거야. 자, A와 B가 서로소일 때 얘가 서로소라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우리가 집합 단원에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기본서부터 표준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들어갑시다.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 그 대상이 분명해요. 맛있는 음식 대상이 분명하지 않죠. 우리 반의 여학생의 모임, 여자 다 구별할 수 있고 훌륭한 구별이 안 되죠. 여기에 보면 30시간 이상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따라서 2번,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요. 2번, 자, 집합 A가 0, 1, 2, 3에 대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말씀이가 틀리죠.
자, 여기서 공집합은 A랑 만약에 옳게 쓴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부분집합이다.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니까. 1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A의 원소다. 맞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쪽으로 돼야 되겠지. A 쪽으로. 그러니까 1, 3이 누구한테? A한테 이렇게 돼야 되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0, 1, 2, 3은 A죠. A는 자기는 자기 자신의 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랬으니까 니은, 니을이죠. 자, 모든 지금 여기서 잠깐 A는 A 항상 부분집합이고 공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다음 3번 전체 자 이게 3번이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집합단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면 3번 문제를 모두 풀면 아 나는 집합단원에서 기본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1, 2, 3, 4, 4개를 지금 각각 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전체 집합율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보면 10 이하니까 자연수 1부터 시작하겠지. 3, 4, 5, 6, 7, 8, 9, 10. 10 이하니까 10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A와 B가 주어져 있어요. 첫째,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 일단 A에 있는 1, 2, 3, 4, 5. 그 다음에 B에 2 겹치고 4 겹치니까 다시 안 써도 되죠. 6, 8, 10 이렇게 하면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는 거죠. 두 번째 2번 간단하지만 가장 기본이야. 물론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 시험 문제인 거야. 누구나 다 맞추라고 주는 문제. 자, A와 B의 교집합.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 2 양쪽에 있고요. 4 양쪽에 있네요. 그래서 2하고 4예요.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고요. 다음 3번. A의 여집합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U 중에 A에 있는 것들을 빼야겠지. 자, A에 있는 거 지워봅시다. 1 지우고요. 2 지우고요. 3 지우고요. 4 지우고 5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랬더니 A의 여집합은 6, 7, 8, 9,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4번 A 빼기 B라고 하는 건 A에 있는 중에 A의 원소 중에서 B에도 있는 걸 빼는 거거든. 아까 B에 있는 거 누구 있어? 2 있네. 얘 제외하고 4 있네. 제외했지. 남은 거는 뭐가 남아요? 1, 3, 5. 자, 일단 이 4개를 원소나열법으로 구하는 데에는 아무도 이걸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기본 문제는요. 기본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온 4개는 기본적인 시험 문제다. 뭐 빵점 방지요. 누구나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는 평균 60점 이상에 다다르기 위한 문제이므로 여러분이 시험 문제라는 건 쉬운 것도 있고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조금 어려운 것도 있는 거예요. 쉬운 건 누구나 다 맞춰야 돼. 그런 문제들을 놓치는 것은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본 문제도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고요. 실수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집합 A의 B에 대하여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 A의 원소, B의 원소가 주어졌으니까 다 같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 시작. 나는 침묵할 터이니 너희가 얘기하거라. 선생님이 쓰는 속도보다 너희가 더 빨리 얘기해야 하느니라. 빼기 N, A, 교집합 B. 자, 개수 넣겠습니다. 23은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빼기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교집합의 개수. 자, 이항하죠. N, A, 교집합 B의 개수는 2개 더한 거 얼마? 31 빼기 23. 그래서 8. 따라서 8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기본 문제까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모두 풀 수 있어야지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 문제인데요. 첫 번째 표준 문제부터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나왔어요. 자, 일단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A의 원소가 0, 1, 2 이렇게 3개가 있는데 B라고 하는 집합은 이렇게 만들래. 어떻게 만드냐면 2개의 합으로 만들라 그랬거든. 그런데 누구야? 여기 있는 거는 X는 A의 원소에서 얘도
이거에서. 그럼 내가 요거를 만들면 B는 선생님 이제 얘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볼까?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할 것 같아. 일단 뭐냐면 여기에서 X하고 Y하고 더하라고 그랬잖니. 그러면 X하고 Y인데 X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A에 있는 원소. A에 있는 원소가 뭐 있어? 0, 1, 2가 있지. 그 다음에 Y에 들어가는 것도 0, 1, 2가 있지.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B는 더하라 그랬어. 그러면 서로 다 만나서 더해야 되는 거니까 얘랑 더하면 얼마? 0. 그 다음 0이랑 1이랑 더하면 얘랑 더하면 그치. 1이랑 0이랑 더하면 1. 1이랑 1이랑 더하면 2. 1이랑 2랑 더하면 3. 2랑 0이랑 더하면 2. 1, 3. 2랑 2랑 더하니까 4. 이렇게 해서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이 하나도 빠짐없이 A의 원소 중에서 X를 택하고 B의 원소 중에서 Y를 택했을 때의 값이에요. 그러면 자 집합 B는 어떻게 만들어 주는 거냐면 0,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쓰는 거니까 1, 3, 4 이렇게 해서 B의 집합을 0, 1, 2, 3, 4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그럼 봐. 이번엔 C는 어떻게 하래? 그래서 C는 곱하래. 누구를? X하고 Y를 곱하는데 X는 A의 원소여야 되고 Y도 A의 원소라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C를 만드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아까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C도 X하고 Y하고 곱할 건데 X의 값이 A의 원소니까 아까 말한 A의 원소 0, 1, 2. 그 다음에 Y도 A의 원소니까 0, 1, 2. 이렇게 한다면 요 안에 들어가는 값들을 찾아주는 거죠. 0하고 이번에 C는 곱하라 그랬으니까 곱하면 0, 0, 0이 될 거죠. 0, 1, 2. 0, 2 곱하기 1이니까 2. 그 다음 2 곱하기 2니까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C는 겹치는 건 한 번만 쓰는 거야. 0, 1, 그 다음에 2, 4.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요 표현들 집합 B와 집합 C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라는 이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집합 B는 두 원소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애들이다. 두 개를 더하는데 어떻게 더하니? A에 있는 원소하고 A에 있는 원소를 더하고 얘는 곱하고. 근데 이제 더하거나 곱하는 쌍들을 모두 다 잘 꼼꼼하게 찾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지금 그려준 것 같이 이런 표를 그려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자 대소관계를 보이는데요. A가 0, 1, 2니까 A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0, 1, 2, 0, 1, 2. C에 모두 다 들어있죠. 그리고 C에 들어있는 0, 1, 2, 4가 B에 모두 들어있으므로 이와 같은 포함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A는 C의 부분집합이고 C는 B의 부분집합이에요. 라고 하는 A, C, B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은 몇 번? 그렇지. 2번. 이렇게 해서 2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문제 참신하죠? 이런 새로운 표현이니까 이런 것들 잘 이해해 두도록 하세요. 표준 문제가 한 번만 풀어서 잘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특히 5번은 쉬운 건 아니에요. 5번은 난이도 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잘 보고 이거에 익숙해지시면 돼요. 낯설어서 그래. 낯설어서. 다음 6번.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자 A와 B가 뭔지 모르는데 A와 B의 교집합이 주어지고 C를 줬어요. 그 다음에 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봐요. 내가 A와 B를 각각 모르지만 얘는 알잖아요. 이때 무엇을 이용해 주면 돼요? 그렇지. 결합법칙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연산이 모두 교집합으로 다 같지. 그러면 A 교집합 B랑 교집합 C를 해도 되고 얘는 우리가 문제에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2, 4, 6, 8이라는 걸 알고 있고 교집합 C가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되는 거지. 둘을 공통으로 있는 거 찾아주니까 2 있고 4 있고 6 있고 이렇게 돼서 정답 2, 4,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A와 B를 지금 여기서 교집합, 교집합이니까 나는 결합법칙을 쓰겠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집합의 연산의 법칙이다 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교환, 그 다음에 결합, 분배, 얘를 우리가 집합의 연산 법칙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좀 쉬웠죠? 아까 5번보다는. 다음 7번. 이거는 정말 집합을 배운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집합을 배운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꼭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7번 가겠습니다. 두 집합 A, B를 주고요. 지금 이제 일단 뭐 A, B가 뭔지는 이따가 찾아봅시다. 여러분한테 다음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X의 개수. 그럼 X의 정체를 밝혀야 되겠죠? X의 정체. 첫 번째, X의 조건으로 A 교집합 X를 했더니 A가 됐대. 질문이야, 얘들아. 자, A 교집합 X를 하면 집합이 커져요. A와 X의 교집합은 A와 X보다 크다, 작다? 작지. 그러니까 작아서 A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집합을 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A하고 X의 교집합이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해 줘야 되냐면 두 개의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됐어. 그러면 A는 X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자 이번에 합합니다. B하고 다시 쓸게. B하고 합집합 X를 하면 B가 됐대. 질문, 합집합을 하면 B하고 X하고 합했어. 그럼 B보다 결과는 커져야 되고 X보다 커져야 되겠지. 근데 커진 결과가 B래. 그 얘기는 뭐냐면 X하고 B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B가 더 커야 되지. 그래야 두 개를 합한 애가 누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이러한 성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합해서 B가 됐다는 얘기는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한 번 더. 자, 교집합을 해. 그럼 어떤 집합 A와 B가 있다고 하자. 걔네를 교집합하면 더 작아질 거라는 거야. 그런데 A하고 X하고 교집합해서 X가 됐다는 얘기는 A가 X의 이와 같이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두 번째, 합해서 B가 됐어. 합집합을 하면 커져야 돼. 큰 애가 B래. 커졌는데 B래. 그럼 누구야? B가 X가 B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교집합을 해서 작아졌어. 작아졌는데 A래. 그럼 A가 작은 놈이었다는 거야. 합집합을 하면 커야 돼. 커진 애가 B래. 그러면 B가 큰 놈이었어. X하고 B에 대해서 이와 같이 포함관계였어 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이 관계는 외워두시도록 하세요. 이거 왕별할 거야, 왕별. 이거 당근 시험 문제. 지금 여기 중단원 문제들을 다루는 거는 다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내가 맞추는 문제야, 못 맞추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나 다 맞출 거야. 다 맞출 거야. 이래도 되고요. 야, 100점 한 더 개 정도 틀려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맞출 수 있는 건 꼭 맞추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 이 두 개를 다 만족했다라고 하는 X는 어떤 놈이냐면 X는 A를 포함하면서 누구한테 포함되는 거야. 이거지. 그럼 A가 뭐냐면 A가 10의 약수라 그랬으니까 10의 약수가 뭐냐면 1, 2, 5, 10이야. 얘를 포함하면서 누구한테 포함이 되는 거냐면 20의 약수. 20의 약수니까 1, 2, 4, 5, 10, 2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X야. 다시 말해서 X라는 애는 X는 누구를 반드시 가져? 얘를 반드시 가져. 얘를 반드시 갖는, 그러니까 A의 원소를 반드시 갖는 뭐의 부분집합? B의 부분집합인 거죠. 그럼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 할 때 어떻게 했어? 얘를 반드시 가져. 그럼 걔를 빼라 그랬지. 있는 거 뭐 있어요? 2, 그다음 1, 2, 5, 10을 반드시 가져. 그럼 1, 2, 5, 10 뺀 나머지 누구? 4와 20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으니까 2의 제곱.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죠.
자, 풀이 과정과 답을 쓰세요 라고 했는데 풀이 과정 쓴 거는 선생님의 해설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때 박수 한번 쳐줘야지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서술형이 없다니까 여러분은 풀이를 쓰는 부담을 적은 채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훈련을 가지시면 돼요. 자, 7번 한 번 더 갑니다. A하고 X의 교집합이 A야. 자, 교집합하면 작아져야 되는데 그게 A라고? 그럼 A가 X에 들어가 있는 거네. B와 X의 합집합이 B야. 합집합하면 커져야 되는데 큰 놈이 B라고? 그럼 X는 B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럼 X의 정체는 뭐다? X의 정체는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 A를 포함하니까 A에 있는 원소 1, 2, 5, 10을 가지면서 얘의 부분집합이죠. 그러면 어떤 걸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 걔네를 뺀 나머지의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2개면 2의 제곱. 그래서 2의 제곱은 4. 이렇게 해서 정답 4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오늘 쌤이 요거 시간이 지난번에는 거의 45분 가까이 갔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연습장에다가 또 풀어보시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8번 가겠습니다. 8번. 전체 집합 U가 139, 27, 81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자,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복잡할 때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럴 때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음과 같은 게 떠올라야 돼요. 자, 차집합은 뭘로 바꾼다? 그렇지. 교집합. 어떻게 바꾼다? A. 교집합 대가를 치르는 거죠. B의 여집합. 얘는 왔다 갔다가 다 돼야 돼.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 두 번째.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뭐예요?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A와 A 합집합 B에 이렇게 여집합. 가로 밖에 있어. 그러면 여집합을 다 각각 붙여준다 그랬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것도 드모르간이고요. 자,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있었어. 그럼 얘를 가로 밖으로 여집합을 묶어서 A 교집합 B 이렇게 하는 것도 드모르간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다 돼야지 된다는 거야. 이거가 여러분 이거 꼭 외워두셔야 이거 모르고 집합에서 80점 이상을 맞게 했다라고 하는 난이도 있는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얘는 꼭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쭉 보고 얘의 정체를 밝히자. 요거 얼른 보면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뭘로 바꿔?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야. 여집합 있는 애가 뒤로 가야 되지. A 빼기 B가 1,9야. B 빼기 A는 81이야. 됐지? 그 다음에 A와 B 합집합의 여집합은 3이야. 쌤이 요거 집합 구할 때 이거 시험 문제 꼭 내요 이러면서 이럴 때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시면 좋아요 이랬거든요. 지금 얘는 A와 B의 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 U도 있으니까 이런 모양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값 중에서 이제 영역에다가 쓰는 거지. 우선 A 빼기 B가 19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19가 들어오겠지. B 빼기 A가 81이니까 여기에 81인 거죠. 자,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바깥쪽에 3이 있는 거죠. 그리고 A를 구하라고 했는데 U가 전체 집합이 나와 있거든. 1 썼나 보자. 썼지. 3 썼고 9 썼고 27 안 썼네. 27이 들어갈 자리. 그렇지. 우리가 아직 못 메꾼 이 부분이 27이 들어갈 자리죠. 그러면 27 썼고 아까 81 나왔죠. 집합 A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A는 여기 있는 것들을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A는 1, 9, 27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야, 쉽지? 쉬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9번 가겠습니다. 9번.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자 여기 집합의 연산법칙 아까 선생님이 복습할 때 얘기했어. 집합의 연산법칙 그러면 뭘 연산법칙이라 그래? 교환, 그 다음에 결합, 분배 이런 거거든요.
근데 교환결합 분배는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집합과 교집합의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지. 그렇게 바꿔줄 때 차집합이나 그 다음에 여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요. 여집합의 성질. 그러니까 이 차집합과 여집합의 성질에는 뭐 드모르간도 있고 A의 여집합은 A다 뭐 이런 애들인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선생님 이제 왜 이 얘기를 하고 가냐면 사실 여러분한테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해라. 그 여러분한테 이게 설명하는 식을 하진 않을 거야. 다음 중 옳으냐, 틀리냐, 다음 과정 중 틀린 부분은 어디냐, 이런 걸 물어보겠지. 만약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의 참 거짓말을 밝힌다면, 이렇게 보는 게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것만 밝힌다면, 봐. 교집합, 여집합이 만났어.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 그렇지. 빼기로 바뀌는 거야. 아까 A 빼기 A 합집합 B야. 얘들아. A 빼기 A 합집합 B니까 A에서 합집합을 빼. 남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공집합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했잖아. A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굳이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있는데 A와 B의 합집합이 이거거든. 여기서 A는 얘 부분집합이 되니까 빼면 남는 게 없다. A에서 걔 빼고 남는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참 거짓을 말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거나 얘를 이렇게 생각해서 풀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연산의 법칙을 쓰라고 했으니까 연산의 법칙을 쓰라면 어떻게 쓰는 건지를 보여주겠습니다. A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교환, 결합, 분배를 쓰려면 이런 모양이 돼서는 안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드모르간을 써서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고 나면 모두 교집합이니까 뭐 쓰면 돼요? 그렇지. 결합 법칙을 사용해요.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A하고 A의 여집합은 서로 소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공집합하고 B의 여집합. 질문, 공집합하고 B의 여집합은 당연히 뭐가 돼? 누가 돼? 이게 되겠지. 왜? 공집합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둘의 공통은 없겠지. 원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연산법칙을 이용할 때예요.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3개짜리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이면 간단하게 얘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연산의 성질을 써라 그랬으니까 연산의 성질을 써보겠어요. A 빼기 B 교집합 A 빼기 C는 그랬어. 그러면 봐라. 아까 말했어. 연산은 분배나 결합 교환을 쓰는 거고, 그러려면 합집합, 교집합꼴로 나타내야 되니까 A 차집합이니까 B의 여집합. 교집합 다 같이 이거 얘기해봐. A 교집합 C의 여집합. 우리 나중에 만날 때 전혀 모른다는 듯한 얼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선생님 분배법칙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가로 안에 똑같은 게 있으면 묶어주세요 그랬어. A 교집합 묶었어. B에 남은 거 쓰는 거지. C의 여집합. 이렇게 봐. 우리가 보이는 길이 뭐야? 차집합이니까 차집합은 교집합과 뭐가 필요해? 여집합이 필요하지. 그럼 드모르간으로 만들 수 있어. B 합집합 C의 여집합. 그러면 교집합과 여집합이 나왔으니까 빼기 B 합집합 C가 되는 거죠. 선생님, 저희가 이걸 일일이 증명하는 거를 해야지 되는 건가? 아니요.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설명한 과정에 하나하나가 어떤 법칙이 쓰였는지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관계가 맞는지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중에서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과 항상 같은 집합은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일일이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그릴 때 여러분이 좀 간단하게 그리도록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이제 1번 같은 거는 이렇게 주어졌으면 뭐 요거를 굳이 B 빼기 A하고 합집합 C의 여집합. 그럼 B 빼기 A하고 C의 여집합하고
공통으로 나와 있는 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1번, 2번, 4번, 5번의 그림을 다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린 거를 보고 자기가 그려서 요런 모양이 되는지 그려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등교 수업 때 선생님 저 이거 그려도 좀 안 돼요 라고 하는 거를 개별적으로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 그 방법들이 서로가 다 이제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려보고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보여준 것처럼 1, 2, 4, 5번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 학생은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얘는 지금 정답은 뭐 안 나온 거니까 이거겠죠. 자, C 같은 거를 그릴 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봐요. A 지금 여집합은 어떤 집합 계속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드모르간으로. 그럼 바꿔주고 나면 얘는 자 바꾸게 C 교환이 성립되니까 A 합집합 B에 이런 꼴로 바꾸죠.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C 빼기 A 합집합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C에 있는 것들 중에 A와 B에 있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맞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건 그려보는 걸로 각자 열심히 그리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표준 문제의 마지막이거든요. 자, 뒤에 보면 표준 문제 11번 11번 표준 문제 11번 여기까지 오늘은 할 거예요. 그리고 발전 문제 12, 13, 14는 여러분이 해설지를 보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오세요. 그럼 수업 시간에 발전 문제는 우리가 서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표준 문제 11번입니다. 표준 문제.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뭐 A의 원소, B의 원소 개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지금 이제 얘를 보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이 식이 떠올라야 돼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 이게 이제 여러분 머릿속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겠죠?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야. 얘가 뭐지? 이거 쌤이 뭐라 그랬냐면 집합이 어떤 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좀 복잡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러면 A 빼기 B는 여기야. B 빼기 A는 이거야. 두 개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합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그려진 빗금치 부분 전부죠. 얘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런데 봐. 아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돌아가서 여기를 보시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더하기 B에다가 두 개가 겹치는 걸 빼주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A 빼기 B하고 B 빼기 A는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즉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서로소 A, B가 이렇게 되는 서로소일 때는 NA 교집합 B, NA 합집합 B는 다시 쓸게. 선생님 끝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합집합일 때는 그냥 두 개를 더해주세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를 그려보겠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막 이거를 뭐 막 차집합이니까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보는 게 제일 좋다는 거야. 그림으로 봤더니 내가 얘네 둘이 서로 손해. 그러면 나는 A 빼기 B라고 하는 거의 개수 더하기 B 빼기 A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네. 서로 소니까. 됐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조건은 이거잖아. 합집합 A, B야. 그래서 그림을 보면 얘는 뭐하고 같으냐면 얘는 누구에서 누구를 뺀 거하고 같아요. 그렇지.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4라고 나왔으니까 됐고 빼기 교집합의 개수만 구해주면 되니까 이 세 개를 가지고 관계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아까 여러분이 외우고 있었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54는 A의 원소의 개수 37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29 빼기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예요.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는 두 개, 요거 더한 거에서 뭘 빼주면 되는 거예요? 54를 빼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어진 값을 계산하니까 12가 나왔어요. 따라서 결론, 교집합이니까 12를 빼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42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했었던 어떤 합집합의 약간 버전업한 문제인 11번까지를 해서 오늘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13번, 14번 문제 여러분의 해설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카페에 그 학습 자료 안에는 학습지, 해설지, 그 다음에 영상 유튜브 주소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났다고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연습장에 풀고요. 시간 안에 다 못 푼 문제들은 카페에 올릴 때는 해설지나 영상을 참고해서 반드시 끝까지 풀고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